천천히 두 바퀴 돌려볼 테니까 내적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닷 프로덕트가 대체 뭘까요? 엄청나게 많이 쓰인단 말이죠. 닷 프로덕트, 내적은 두 벡터가 얼마나 닮았는가, 닮은 정도를 알아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두 벡터를 내적을 해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뭔 소린지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평생 안 까먹고 이 닷 프로덕트를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닷 프로덕트, 같은 말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점곱 내지는 스칼라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는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에서 다룰 범위는 닷 프로덕트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헷갈려서 내적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닷 프로덕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닷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그냥 같은 말이고 이너 프로덕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이다. 자, 먼저 정의, 소름 끼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 결과는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구해보면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 8입니다. 이게 닷 프로덕트의 정의예요.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A 트랜스포즈와 B를 곱한다는 건데, 자, 기억나요? 우리 왜 1강에서 연립방정식을 행렬 벡터로 바꿨을 때 이렇게 드르륵 곱해가지고 이 좌변을 얻어냈잖아요. 왜? 그래야 이 행렬 벡터꼴로 나타낸 수식에서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드르륵 해서 각 성분을 곱하고 더하게 되니까 닷 프로덕트 결과 8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닷 프로덕트는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알면 참 좋아요. 그리고 닷 프로덕트 결과 숫자 하나 스칼라니까 스칼라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하면 자기 자신이다? 아니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한 B 트랜스포즈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B를 뒤집어서 확인해도 드륵드륵 하면은 5 더하기 3, 8 똑같이 나오죠. 자, 사실 우리 이미 고등학교 때 내적 배웠죠? 그럼 이것도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닷 프로덕트라고 했죠? 요거 짝대기 두 개 달린 거, 이건 뭐예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한 줄로 이렇게 그어서 표기하면은 절대값이랑 헷갈리니까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두 줄로 그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냥 표기법인 거예요. 처음 보는 기호라고 뭐 쫄 거 없습니다. 크기 구하는 방법 1, 3 이렇게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루트 10 되는 거 저번에 확인했죠? 근데 만약 3개짜리면 1, 2, 3 이놈의 크기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루트 1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값이 뭐 3개든 4개든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A와 B의 닷 프로덕트 결과는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세타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 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여기 각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닷 프로덕트는 크기, 코사인 사이각이다 이건데, 자, 이걸 A 코사인 B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거나 B 코사인 A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보면 뭐가 보이는 거 없어요? A 코사인 세타는 A를 B에다가 정사형 내린 크기고 B 코사인 세타는 B를 A에다가 정사형 내린 크기예요. 자, 다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은 여기 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B에다가 정사형 내린 벡터의 크기가 된다. 혹은 반대로 B를 A에다가 내린 그 크기, 여기는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A를 B에다가 정사형 내린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혹은 B를 A에다가 정사형 내린 크기 곱하기 A의 크기라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내적은,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는 각각의 성분을 곱하고 더하는 게 다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정사형 내린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의 크기더라. A를 B에 내리고 B의 크기랑 곱하던가, B를 A에 내리고 A의 크기랑 곱하던가. 어쨌든 내적에는 정사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적은 정사형이다. 내적은 정사형이다. 내적은 프로젝션이다. 내적은 프로젝션이다. 이거 증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제2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림으로도 한번 봅시다.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내적하면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8인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는 어떻다? 정사형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A를 B에다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노란색 정사형된 벡터의 크기와 파란색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놀랍게도 똑같이 8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를 A에다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젝션 시킬 수 있을 거고, 이 노란색 정사형된 벡터의 크기와 파란색 벡터의 크기를 곱했을 때도 똑같이 8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저 노란색 벡터의 좌표 0.8, 2.4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A 트랜스포즈 B는 B를 A에다가 정사형 내린 크기 곱하기 A의 크기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사이각은 0도인 거니까 코사인 0 그냥 1이고, 그러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루트 A 트랜스포즈 A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구해요.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단위 벡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위 벡터, 영어로는 유닛 벡터라고 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어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구할 수 있댔으니까 A라는 벡터의 크기를 1로, 그러니까 단위 벡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A와 방향은 같고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해보세요. 정답은? 이렇게 나왔나요?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크기만 1로 노멀라이즈 된다는 거죠. 뭐 사실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할 수 있다는 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내적은 닮은 정도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고 어떤 유닛 벡터 U와 내적을 해봅시다. 자, 이거 크기 1짜리 맞죠? 유닛 벡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벡터랑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벡터가 U 방향으로의 성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닮았냐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4, 3이에요. 그러면 1, 0이랑 내적하면 4가 되겠죠? 각 성분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X축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4만큼 가지고 있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르륵 돌려보면 어느 방향을 향할 때가 제일 그 내적 값이 크겠어요. 이 U의 크기는 고정돼 있고 1로,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다가 정확히 방향이 일치할 때, 요때가 가장 내적이 크겠죠. 왜? 얘는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르륵 돌려봤을 때 요때가 가장 값이 크다, 가장 닮았다 라는 거죠. 가장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엄청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럼 U가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방향일 때 가장 내적의 크기가 작다? 여기 혹은 여기. 수직할 때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면서 내적 결과가 빵이 되겠죠. 즉 수직한 게 가장 안 닮은 거다 라는 거죠. 다시 두 벡터가 수직하면 가장 안 닮은 거다. 이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이 전혀 없다. 만약 반대 방향이면 이거는 안 닮은 건 아닌데 반대 방향으로 닮았으니까 뭐 음으로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향할 때 양수로 가장 클 거고, 이쪽 완전 반대 방향을 향할 때 음수로 가장 작겠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이 파란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의 닷 프로덕트 결과값을 보자는 거예요. 자, 왜 4가 나왔죠? 노란색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노란색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내린 크기가 4니까.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파란색 벡터가 노란색 벡터 방향으로 4만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노란색 벡터를 한번 돌려봅시다. 방향이 딱 일치할 때 내적 결과가 5로 가장 크겠죠. 더 돌려서 Y축 방향을 향하면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내려봤을 때 위쪽 방향으로 3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 3이 나온 거죠. 좀 더 돌려보면 0이 나와버리네요. 왜죠? 수직하니까. 수직한 것이 바로 아예 안 닮았다, 내적 결과 0이다 라는 거. 더 돌려서 딱 반대를 향할 때는 안 닮은 건 아니고 음으로 닮았다, 노란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5만큼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 더 돌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수직이 되니까 마찬가지 0. 그 다음 원위치. 자,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가장 크고 Y축을 향하면 그쪽 방향을 3만큼 가지고 있다. 수직하면 0.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음수되면서 딱 반대일 때 최저 마이너스 5가 되고 다시 수직. 그리고 더 넘어가면 또 양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천천히 두 바퀴 돌려볼 테니까 내적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직한 방향을 넘어가서 왼쪽 아래 영역을 향하면 내적이 음수. 다시 수직한 방향을 넘어가서 오른쪽 윗부분 영역을 향하면 내적이 양수가 되는 거.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또 바뀌었죠? 마이너스 5. 자, 그다음 0 되고 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내적 내린 그 좌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잠깐 멈추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 좌표는 A를 B에다가 정사형 내린 좌표죠. 내적 결과가 A 코사인 세타 B니까 일단 정사형된 크기 요거 A 코사인 세타는 A 트랜스포즈 B에다가 B의 크기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죠. 자, A 트랜스포즈 B, A랑 B랑 내적한 거에서 B의 크기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크기를 알아낸 거고, 근데 크기는 벡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방향은 B 방향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B 곱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B의 크기까지 같이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B의 뭐만 곱하고 싶다. B의 방향만 곱해주고 싶죠. 어떻게 해요? 노멀라이즈 하는 거 배웠잖아요. B의 크기를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 크기를 일자리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B의 방향을 가지고 크기가 일자리인 유닛 벡터라는 거고,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벡터를 나타낼 수 있겠죠. 바로 이 식, 여러분들이 선대를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막히는 그 구간의 식이죠. 프로젝션 내린 벡터를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뭐 결과까지 구해보면 이거 B 트랜스포즈 B 26분의 A 트랜스포즈 B 해보면 8, 그리고 여기다가 5, 1. 그래서 뭐 26분의 40, 26분의 8 이렇게 얻는데 대충 계산기 두들겨보면 아까 그 그림의 값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는 반올림해서 1.5, 0.3 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 B를 A에다가 내린 여기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드르륵이 안 되네요. 이번엔 이 내적 결과에서 A의 크기를 나눠주면 B 코사인 세타 이 크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A의 유닛 벡터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A 트랜스포즈 A 10분의 8 곱하기 1, 3. 그러면 0.8, 2.4 딱 나오네요. 번외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고급 스킬인데, 자, 이 벡터가 B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벡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B 벡터 곱하기 어떤 스칼라배 X 뭐 햇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소시켰겠죠? 뭐 X 햇이 1보다 작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봐요. 그러면 자, 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얘를 뺀다. 그러면은 여기를 시작, 여기를 끝점으로 놓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더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요래 가니까 여기가 그 결과가 되겠죠. 벡터의 덧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A 빼기 BX햇이 여기다 라는 거 됐죠. A 빼기 BX햇. 아, 그러면 우리 내적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하면 0이 되겠다. 0이 되게끔 하는 X햇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뭐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바로 뻑큐 날리니까 이 말은, 자, 내적은 뭐다? 트랜스포즈 해서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내적이 0이 되도록 하는 뭘 찾는다? X햇을 찾아주면 된다. 근데 얘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요 앞에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X는 뭐다? 요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아까 그 식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인데 닮은 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애초에 A랑 B방향 유닛 벡터랑 내적을 해. 그래서 이쪽 방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 그 다음에 B방향 유닛 벡터랑 곱함으로써 이 벡터, 이 좌표를 알아내자. 그래도 똑같이 답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뭐 기하학적으로도 생각해봤다가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해보세요. 그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리스트 스퀘어스 유도하는 데도 쓰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닮은 정도라는 숨은 의미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1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1 그치만 이 내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 속뜻까지도 알아두셔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닷 프로덕트 마스터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